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앵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 앵커님,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폭락을 하고 네. 김문수 네. 후보는 폭등을 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그 두 사람 간의 격차가 확 좁혀진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도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예, MBS도 그렇게 나왔죠. 네, MBS 어제는. 전국 지표조사도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냐면, 예, 갤럽하고 MBS를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가장 공신력이 좀 비교적 있다, 그렇게 전통이 보는 있다, 거죠.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주요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번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조사 모두 전화 면접원 조사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더 정확하다고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 조사에 최근 이번 6.3 조기 대선에서는 보수층이 국민의힘의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대놓고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예. 숨기거나 나 투표 안 할 거예요라든가 뭐 샤이 보수, 샤이 쿠킹. 그렇습니다. 예. 모른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표집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항상 정확하게 진보, 보수, 중도 각 계층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사이고 신뢰성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이 국힘이 몇 퍼센트 김문수 후보가 또는 이준석 후보가 좀 손해를 본다, 이런 조사 방식이거든요. 예. 자,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 선배님 말씀대로 MBS 갤럽 모두 이재명 후보가 주춤해요. 지금 예. 뭐 50, 51, 뭐 그건 뭐 객관적으로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냥 혼자서 50, 51 찍어버리면 그런 조사에서는 분명히 적어도 5%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재명이 가졌던 어떤 그 지지율이 좀 과포된 측면,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서 일정 부분 좀 물이 빠졌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진보층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고 봐야죠. 예, 보수층은 저 사람들 보기도 그렇습니다. 뭐 그게 우선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좀 느슨해진 거죠, 진보층이. 아니 뭐 박지원이 무슨 방송 나와가지고 55%다, 뭐 61%라는 결과도 있다, 이래버리니까 아이고 나 그날 그냥 잘나네,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무조건 이기겠구만. 자, 그래서 뒤늦게 입단속하고 뭐 박찬대는 무슨 뭐 함구령 어기면은 무슨 징계를 한다느니 이제 서둘러 입단속을 했는데 이미 한번 쏟아진 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 반면에 보수층은 위기감을 지금 확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뭐 어쨌든 아이고 뭐 이러다가는 누구 미워하고 누구 헐뜯고 누구 원망하는 걸 떠나서 그 이재명을 집권시키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 위기감이 좀 증폭이 되면서 결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이 추세를 설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최근 이재명이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커피값 120원 아니라고 하고 그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고 뭐 법석을 떨었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다시 돌려보셔도 알지만 분명히 자기 입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뭐 계곡 뭐 자영업자분들을 뭐 위로한다, 뭐 그런 취지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거 8,000원, 10,000원 이렇게 파는데 알아보니까 커피값 원가 120원이더라. 이 얘기는 빼도 먹다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 빼박이죠. 네, 그래서 그 말이 처음에는 그 보수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뭐 보수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잘 안 다뤘어요. 예. 그러다가 이 대세론에 눌려가지고 그러다가 자꾸 이게 국회에 와서 그 전국 커피점 업주 연대 뭐 여기서 기자회견하고 자꾸 이야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다시피 아침 저녁에 커피 한 잔씩 먹거든요. 그렇죠. 집에서도 먹고 직장에 나와서는 뭐 4, 5천 원짜리 라면 먹고도 커피는 또 사 먹는 게 우리 지금 젊은이들인데, 그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도 얘기하고 나는 이거 아이고 나 이거 또 4,000원 주고 샀는데 3,000원 주고 샀는데 120원이래 이러면 좋든 싫든 이게 계속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이재명 씨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경제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정 뭐 감각이 없네. 자, 이 노래 이거 크고요. 두 번째, 이른바 그 듣도 보도 못한 호텔 경제학. 이거 좀 아무리 들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명색이 좀 괜찮다는 대학에서 상과대학 4년 공부했는데 이거 경영학을 하신 분 네, 아닙니까? 아니 뭐 저는 뭐 학사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이게 들으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얘기가 안 돼요. 예. 10만 원짜리 이거 수건 돌리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건 돌리기. 그런데 그때 각자 장부에 잡혔으니까 이 40만 원이 창출이 된 것이다. 아니에요. 생산이라는 효용의 실질적 증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돌아다닌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재명의 경제 정책이 그런 거야? 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뻥꾸라라고 그러죠. 속된 말로. 예,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다시 좀 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큰 이유를 타면서 점점 뭔가 좀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끝으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하신 NBS와 갤럽에서 이준석 지지율이 NBS는 11, 갤럽은 10 이래가지고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예. 이준석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7%, 8% 잘 나와야 9% 이랬는데 이제 두 자릿수로 가고. 두 자릿수가 나왔다는 것은요. 10%, 11%가 NBS 갤럽에서 나왔다는 것은 일단 선거 비용 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부담이 확 줄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은 지금 전국 대학교 구내식당 다니면서 학식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학식 선거 운동하고 네, 있죠. 그다음에 뭐 또 그 기자들 오면 인터뷰 좀 하고 그다음에 잘하는 SNS로 주로 하기 때문에 김문수 이재명 이 양대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선거비를 별로 안 써요. 돈 안 물론 쓰죠. 그래도 돈을 씁니다. 대선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10%? 그러면 한번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제 그래서 오후 5시에 기자회견 자청해서 절대 단일화 안 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건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또 다 그 이준석 후보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재명은 50%가 무너지면서 40% 중반대로 내려오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아직 확실히 물론 일부 보수 성향 기관들은 41, 2% 나왔다라고 하지만 진보 성향이거나 중도적인 데서는 아직은 40 안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격차가 줄었어요. 확 줄었죠. 한 자릿수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준석하고 합치면 갤럽만 해도 1%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기 힘든 접전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갤럽과 MBS 여론조사 결과를 간략히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전에도 에브리 리서치라든가 또 여론조사 공정 여기는 ARS 조사인데 100%죠. 예. 4.4%까지 좁혀졌었고 또 여론조사 3.2%짜리도 있어요. 여론조사 공정은 3.2%까지 그러니까요. 좁혀졌는데 3.2%. 그러나 좀 신뢰성이 높다는 NBS와 갤럽에서는 그동안 차이가 한 20%, 15% 이렇게 났었거든요. 지난주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 조사를 해보니까 MBS의 경우는 이재명 46, 김문수 32, 또 이준석 10. 그런데 이재명은 3%가 떨어졌고 김문수는 5%나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이준석도 3%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 MBS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지난주 22%가 졌는데 14%로 줄어들었고 네. 갤럽. 23일 나온 갤럽 여론조사는 이재명 45 그러니까 50% 넘었던 것들이 확 줄어가지고 박스에 또 갇힌 거죠. 6%가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런데 김문수는 36%로 7%. 일주일 만에 7%가 오른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야. 두 사람을 합치면 13% 차이가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준석도 10%예요. 다른 갤럽 조사가 또 있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거기에서는 11%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의뢰자가 다른 거죠. 다르니까요. 갤럽이 하지만
질문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갤럽은 지난주 22% 차이가 났는데 9%로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자릿수로 줄어들어요. 절반 이하로 줄었죠. 말씀하신 대로 갤럽의 경우 김문수 36, 이준석 10을 합치면 46이 돼서 이재명 45보다 1%가 많습니다.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물론 얘기죠. 이제 단일화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지만 오지는 않지만 지금 숫자상으로는 단일화하면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을 딱 심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역전 드라마도 가능하겠다 이런 지금 기대들을 갖는데 네네. 방금 박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반 상승을 하고 이준석 후보가 10%가 넘어가니까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우리 단일화 안 합니다. 나 완주입니다. 이렇게 나섰고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아닙니까? 네. 거기 가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3당 합당 그거 단호히 거부하고 이의 있습니다. 그런 정치를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이 단일화에 대해서 딱 선을 그어버렸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하자고 여러 설득 전하고 왔는데 전화도 차단해버렸다고 그러네.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까? 그래서 아니죠. 보수 단일화가 멀어졌다. 먹구름 있겠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정치는 그렇게 그 간단히 겉만 보고 객관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된다. 네. 중요하죠. 객관적인 게. 하지만 저게 좀 오바스럽잖아요. 뭐 전화기를 전부 무슨 수신 차단을 한다. 그 좀 남이 보기에도 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은 좀 예. 젊어서 좀 쇼맨십도 강하고 그러지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쇼맨십을 부린다고도 그렇습니다. 봐야죠. 보좌관이나 정치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거 주고, 아이고 전화 받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들 것만 나한테 건네줘 이러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다 차단을 한다? 그거는 좀 일종의 밀당의 하나의 전략적 수법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 대선 후보쯤 되면요, 개인하고 달라서 전화기 여러 됐습니다. 그럼요. 또 뭐 다른 전화기 있고요. 또 거기 따라다니는 보좌관이나 수행단장 이런 사람들 전화기가 오히려 진짜 이준석 전화기예요.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준석 뭐 전화기 꺼놨다 이런 거는 국힘 관계자들 애 태우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애간장을 좀 태워보겠다. 그 몸값을 올려야죠. 네. 지금 오늘 단박에 튀어나온 얘기가 이른바 당권 거래설입니다. 네. 뭐 나중에 말씀을 또 하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준석이 이 10% 미만으로 가면 사실 매력이 떨어져요. 네. 합쳐서 못 이긴다 그러면 뭐 단일화 뭐 합니까? 그냥 장렬하게 지면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이게 합쳐서 이길 수 있다. 이게 사람 애간장 태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합치면 이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되면 몸값이 올라가요. 호가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국힘 쪽에서 특히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친윤계 쪽에서 당장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국무총리 제안설. 총리 제안설. 그러니까 매력적이죠. 40살에, 41살에 국무총리 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나이가 있으니까 네. 젊은 총리 두면은 모양새는 딱 좋죠.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더 구미가 당겨할 제안이 바로 당권 제안설입니다. 예. 이 당권은 왜 매력적이냐? 국무총리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임명하고 거둘 수도 있고 그런 자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월급 사장인 것이고 아무리 그 뭐 책임 총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총리는 대독 총리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또 그 선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리는 화려하지만 과거 그 안철수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수위원장 다음에 국무총리 시킬 거다 안 시켰잖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안 의원이 나는 저 당권에 좀 나가고 싶은데 대표를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대답이 뚜렷하게 안 돌아오니까 그럼 총리라도 좀 한번 어떠시냐 했는데 그건 내가 거절했다 이랬거든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총리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당대표는 얘기가 다르죠. 당대표는 만약에 6.3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요 정확히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예, 그렇지. 그러면 그 지방선거의 공천권 누가 갖습니까? 당연히 당 대표가 가져요. 지금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맡고 있지만 과도 임시입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 당에 들어오셔서 당신 옛날에 여기서 대표도 했으니까 사과할 거 하고 오시면
우리가 확 밀어서 당대표 시켜드리겠다. 이거는 그냥 제안이 아니에요. 이건 힘이 있는 계파의 증언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각서를 쓰든 뭐 각서 코 풀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약속을 하면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럼 공천권을 갖게 된다. 자, 그리고 이 공천권을 잘만 활용하면 3년 뒤로 예상되는 총선 공천권도 행사하는 대표로 갈 수 있어요. 예. 거기까지 이준석 대표가 내다볼 때 이것은 거절하기 힘든 제안인 거예요. 따라서 전화기 꺼놨다, 절대 안 한다. 그 이면에는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24일이 1차 마지노. 왜 그러냐면 투표용지 인쇄하는 날인데 상관없어요. 28일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1차 마지노선은 사실상 지나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건데 투표용지에 찍어도 정몽준, 그러나 이제 노무현 2차 때, 마지노선이 있으니까요. 정몽준, 노무현의 2002년 때도 그랬고 2022년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때도 본투표 6일 전이에요, 둘 다. 예. 그러니까 역산하면 28일까지 하면 그 밖에 투표소 밖에다가 이준석은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모든 언론, 인터넷, 유튜브 다 이 보도하기 때문에 그 투표용지 우리나라 뭐 아프리카 아니잖아요. 한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거 몰라서 이준석 나왔는가 보다 찍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얼마든지 단일화는 안 나온다고 자꾸 기자회견까지 하는 게 저는 더 수상하게 봅니다. 그거는 한다는 얘기와 바로 맞닿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더라도 양측이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계속 단일화 논의를 끌어가면은 지금 동반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반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45%까지 끌어내렸는데 만약 40대 초반까지 끌어내리면은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가고 딱 결합을 하면은 확실하게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우리는 먼저 자강론을 해가지고 우리 김문수 후보가 골든크로스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막판에 이준석과의 단일화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윤재호 지금 윤재옥이죠. 예. 총괄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총사령관이라면 그분이 23일 날 얘기를 했고 뭐 이준석 후보도 이렇게 완강히 거절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앵커님이 보기에는 막판 뒤집기를 위한 전략적 어떤 언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비유를 쓸게요. 그 세 가지 거짓말이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다. 하나는 죄송합니다. 뭐 나이 많이 드신 이 어르신께서 당장 죽어야지 하는 거. 그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미찌고 파는 거야. 이거 안 남어.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세 번째가 요새는 뭐 결혼 안 한다고 하지만 저희 때, 제 어릴 때만 해도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근데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이 정권이나 당권의 뜻이 없다. 이게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완강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안 한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 이면이 보여요. 그리고 그 이미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 당대표 제안설. 그것도 윤재호 본부장이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죠. 대구의 지금 사선 아닙니까? 예. 그리고 친윤계의 그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누가 제안을 해 왔느냐. 다만 중요한 건,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구미가 당기는 지금 단일화 제안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일화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23일 밤 8시부터 2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사실 김용태 전 의원, 비대위원장이 전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 형처럼 여기는 이준석 후보하고 얘기를 했는데 23일 2차 토론 끝나고 보자 그러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1차 TV 토론 판정승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최소한 판정승, 잘하면 이재명을 KO 시킬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의 24일, 25일 지지율은 전혀 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후보의 합이 이재명은 한 5% 이기는 걸로 3% 5% 이기는 걸로 나오면요. 단일화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절만 해도 예. 반나절만 해도 단일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숫자가 중요한데 오늘 TV 토론 저는 굉장히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국민적인 또 단일화 압박이 거세져 가지고 그걸 거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